미국 해군이 지금 가장 다급하게 찾는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중국도 아닙니다. 일본도 아닙니다. 대한민국 조선소입니다. 트럼프가 직접 한국에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한 배경, 오늘 팩트로 정리합니다. 우리 영상은 귀로만 들어도 이해되게 만들었고 글자도 크게 키웠습니다. 운전 중이셔도 산책 중이셔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만 보겠습니다. 트럼프가 한국에 SOS를 쳤습니다. 미국 배는 한국이 고쳐라, 이 말이 과장처럼 들리시면 오늘은 뉴스부터 보시죠. 미국 해군이 지금 겪는 위기는 전쟁 위기가 아니라 조선소 위기입니다. 중국은 군함을 찍어내는데 미국은 고칠 도크가 없어 함정이 녹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목소리 키울 필요 없습니다. 안경 한번 올리고 팩트만 봅시다. 오늘은 딱 세 덩어리입니다. 첫째, 왜 트럼프는 한국을 콕 집어 도움을 요청했는가? 둘째, 왜 일본이 아니라 한국만 가능한가? 셋째, 이게 단순 정비가 아니라 미국 안보를 움직이는 전력 패권인 이유. 첫째 덩어리입니다. 트럼프의 SOS는 정치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현장 숫자가 만든 요청입니다. 군함은 바다에 떠 있어야 전력입니다. 고장나서 구두에 묶이는 순간 그건 없는 전력과 같습니다. 지금 미 해군은 배가 고장나도 기다릴 줄이 길고 기다리다 보면 작전이 밀립니다. 작전이 밀리면 동맹이 불안해지고 상대는 더 대담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미국이 못해서가 아닙니다. 너무 오래 안 해서 손이 굳었다는 겁니다. 미국이 가진 건 전략과 예산 그리고 설계 능력입니다. 그런데 손발이 망가졌습니다. 조선은 아이디어 산업이 아닙니다. 현장 산업입니다. 토크, 크레인, 용접, 배관, 전장, 도장, 품질 검사, 부품 조달, 공정 통제가 수천 단계로 맞물려야 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신규 건조와 정비, 연속성이 끊기면서 생태계가 약해졌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숙련 인력이 빠지고 하청망은 얇아지고 부품 조달은 길어지고 일정이 한번 틀어지면 비용이 폭증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상한 장면을 봅니다. 예산은 늘었는데 복귀는 늦어집니다. 돈이 아니라 공정이 문제라는 뜻입니다. 이때 트럼프의 말은 결국 이런 번역입니다. 우리가 지금 빨리 돌릴 수 있는 도크가 없다. 그러니 가장 빨리 돌릴 수 있는 곳 한국을 활용하자. 이게 SOS의 본질입니다. 여기서 시니어 분들이 딱 이해하기 쉬운 비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군함을 자동차로 치면 엔진이 멀쩡해도 정비소가 없으면 차는 세워둘 수밖에 없습니다. 미 해군이 지금 그 상태입니다. 배는 많은데 정비 차례가 밀리고 정비가 밀리면 출항 계획이 흔들립니다. 출항 계획이 흔들리면 훈련이 줄고 훈련이 줄면 사고 위험이 커집니다. 그러면 미국은 두 가지 중 하나를 해야 합니다. 첫째, 자기 도크를 다시 키우기. 둘째, 이미 갖춘 파트너의 도크를 빌려 쓰기. 트럼프가 한국을 부른 건 둘째를 택했다는 뜻입니다. 빠르게 회복하려면 지금 당장 돌아가는 공장이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한국의 위치가 달라집니다. 한국은 미국이 도움을 주는 나라가 아니라 미국이 도움을 받는 나라가 됩니다.
이 변화가 사람을 흥분시키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시간입니다. 전쟁은 계획대로 안 오고 고장은 더 계획대로 안 옵니다. 그러니 미국은 완벽한 수리보다 제때 복귀를 원합니다. 미 해군에게 가장 무서운 건 패배가 아니라 공백입니다. 바다에 구멍이 뚫리는 순간 억지력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구멍은 미사일이 아니라 녹슨 볼트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이게 트럼프 SOS의 진짜 배경입니다. 둘째 덩어리입니다. 왜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냐? 여기서 감정 빼고 조건만 보죠. 미 해군 MRO는 민간선 수리와 레벨이 다릅니다. 보안, 규격, 검사 단계, 문서, 품질 인증, 납기 페널티가 훨씬 빡빡합니다. 게다가 군함은 부품 하나 바꾸는 것도 기록이 남아야 하고 시험 절차가 따라붙습니다. 이 물량을 소화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대형 도크와 유연한 공정. 둘째, 군용 기준을 맞춰본 경험. 셋째, 납기를 지키는 프로젝트 관리. 한국은 이 세 가지를 묶어서 갖고 있습니다. 한국 조선소는 정비를 작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정비를 프로젝트로 관리합니다. 공정표를 쪼개고 리스크를 끊고 부품을 선확보하고 검사 기준을 먼저 맞추고 제작업을 줄여 시간을 당깁니다. 정비도 제조처럼 돌립니다. 그래서 첫 배를 제대로 하면 두 번째가 따라옵니다. 연속 수준은 감동이 아니라 신뢰의 자동화입니다. 이쯤에서 한 줄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미 해군은 좋은 나라를 고르는 게 아니라 안 늦는 나라를 고릅니다. 왜냐? 한번 늦으면 다음 작전이 밀리고 그 다음 함대가 밀리고 전체 전략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즉, 외교보다 작전 일정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MRO가 커지면 돈이 어디로 흐르느냐? 정비를 받으러 들어온 배는 부품을 교체합니다. 소재가 들어갑니다. 전장이 들어갑니다. 소프트웨어 점검이 들어갑니다. 즉, 정비는 부품 공급망을 통째로 끌고 옵니다. 배 한 척을 고치면 그 뒤에 수백 개 업체가 움직이고 그 경험이 쌓이면 규격이 한국 쪽으로 맞춰집니다. 그렇게 되면 미 해군의 다음 선택지는 더 좁아집니다. 한국이 해본 방식이 가장 안전하니까요. 그럼 일본은 왜 어렵냐? 일본이 못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구조가 미 해군의 속도를 즉시 받아내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인력 부족, 기술 단절, 토크 가동 여력, 현장 공정의 안정성이 미군의 까다로운 요구를 한꺼번에 흡수하기 쉽지 않습니다. 반면 한국은 지금 이 순간에도 대형 선박을 연속 생산하면서 공정을 굴리고 있습니다. 굴러가는 공정은 속도를 만들고 속도는 납기를 만들고 납기는 신뢰를 만듭니다. 여기서 사이다 한 잔 드리죠. 미국은 머리가 좋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머리만으로 못합니다. 손이 없으면 배는 못 고칩니다. 그리고 그 손이 지금 가장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이 대목에서 이 분석이 속 시원하셨다면 구독 한번 눌러 주십시오. 감정으로 외치는 채널 말고 팩트로 국격을 보는 채널 심장 쾅쾅 코리아입니다. 댓글은 어렵게 쓰지 마세요. 대한민국 기술 만세. 이 한 줄이면 됩니다. 셋째 덩어리입니다. 이건 단순 수리가 아니라 전력 패권입니다. MRO는 배를 고치는 사업이 아니라
가동률을 파는 사업입니다. 가동률이 올라가면 미 해군은 같은 예산으로 더 많은 바다를 지킵니다. 반대로 수리가 늦어지면 함대는 줄고 공백은 커집니다. 그 공백을 누가 메우느냐? 오늘 트럼프의 SOS는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한국이 미국의 공백을 메우고 있다. 여기서 위상 변화가 나옵니다. 한국은 일방적으로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라 미국의 안보를 함께 지탱하는 동등한 기술 동맹국입니다. 한마디로 슈퍼을입니다. 을인데 없으면 판이 멈추는 을. 이게 21세기 동맹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정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비를 맡기면 구조를 알고 부품 체계를 알고 검사 기준을 이해합니다. 기준을 아는 쪽이 다음 시장에서 표준을 잡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입구라고 봅니다. 처음엔 수리, 그 다음은 부품, 그 다음은 공정, 그리고 마지막은 건조로 연결됩니다. 지금은 고쳐주지만 곧 미국 함정 시장에서 한국 방식이 표준이 되는 길입니다. 오늘 결론은 간단합니다. 트럼프의 SOS는 정치 뉴스가 아니라 산업 뉴스입니다. 그리고 산업 뉴스의 결론은 더 단순합니다. 미국조차 한국 조선 기술 없이는 전력을 제때 회복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한 문장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동맹은 말이 아니라 정비 일정표로 증명됩니다. 미국이 급할 때 한국이 움직이면 그게 진짜 패권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흐름이 조선 슈퍼사이클과 방산 수출, 부품 공급망, 국내 일자리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팩트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표준, 공급망, 패권, 이런 변화는 뉴스 한 줄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든 기술이 세계의 규칙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댓글로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대한민국 조선 만세. 지금부터는 누가 보호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누구를 살리느냐의 시대입니다. 미국이 한국에 목매는 이유,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흐름 다음 영상에서 더 세게 이어갑니다. 지금 구독해두면 놓치지 않습니다. 알림도 켜주세요. 꼭요. 네. 지금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미국이 한국을 부른 이유는 친해서가 아니라 필요해서입니다. 필요해지는 순간 관계는 바뀌고 대접도 바뀝니다. 팩트만 봅시다. 감정 말고 데이터로 보죠.